챕터 2 불이니 소장님 활용법, 이 파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알아볼 때 뭐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투자든 부동산을 많이 돌아다녀야 한대요. 한 개의 매물이 있어요. 그 매물을 가지고 있는 소장님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부동산. 요즘에는 이제 같이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많이 보라는 거죠. 집도 부동산 소장님도 많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당신에게 한 달 동안 매일 한두 시간씩 투입해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하겠는가? 대부분 한다고 할 것이다. 빨리 하고 싶다고 먼저 나서서 물어볼지도 모르겠다. 그런 일은 분명하게 있다. 집을 사기 전 최소 한 달은 꼬박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을 확인하고 임장을 다녀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꾸준히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매도인, 파는 사람, 매도인이 아닌 자본주의 시장의 각각의 특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적정 가격을 몸으로 익히는 것이다. 적정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면, 아니 최소한 시세보다 비싸게 사지만 않아도 주택 매수를 하며 이득 볼 가능성이 커진다. 1,000만 원 혹은 그 이상도 충분히 아낄 수 있다. 결국 집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소장님을 많이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이다. 친절이죠. 왜? 서비스업. 우리 서비스업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맛있는 식당도 서비스가 불친절하면 안 가. 맛이 그냥 조금 별로였지만 친절하면 생각은 나. 그죠? 근데 맛은 보통이지만 친절해? 다시 가게 돼요. 친절이죠. 친절한 소장님은 일이 잘 될 가능성이 크다. 불친절한 소장님은 자연스럽게도 도태된다. 세상이 이치인 것 같아. 게다가 부동산에 들어오는 모두가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잠재 고객 아닌가. 맞잖아요. 내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문을 들고 들어와? 쟤는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잖아. 소장님은 잠재 고객을 위해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어주고요.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덥죠? 아, 너무 더워. 아, 뜨아? 믹스? 막 이러면서 커피도 타준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 왜 소장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첫째, 사람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맞죠? 나 자기계발서 책인 줄 알았어. 처음 부동산 문턱을 넘는 것도 새로운 약초를 입에 넣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이라고 해요. 약초 얘기가 왜 나왔냐면, 서은국 교수의 저서 행복의 기원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를 하루에 비유했을 때 인간의 문명 생활을 1시간은 24시간 중 겨우 이 2시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문명 시간을 1시간은 24시간 중 겨우 2시간에 불과해요. 나머지 22시간은 수렵, 채집, 생활을 한 셈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본능은 인류 역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22시간에 만들어진 것이네요. 새로운 약초를 발견했을 때 두려움이 없이 입으로 가져갔던 원시인은 대부분 죽었다. 겁이 많아 다른 이들이 죽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는 약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살아남았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인가? 살아남은 자의 후손이다. 겁쟁이의 아들, 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겁쟁이의 아들, 딸이라는 거야. 맞잖아. 우리가 겁쟁이를 느끼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겁쟁이의 아들, 딸인데 당연한 거잖아. 처음 부동산 문턱을 넘는 것도 새로운 약초를 입에 넣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이다. 부동산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초벌하는 사실을 들키면 노련한 소장님의 능수능란함에 휘둘릴 것만 같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다. 빨리 밑줄 그어요. 빨리 그어요. 74페이지.
처음 한 번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빨리 빗줄 그어 빨리 그어. 경험이 많은 누군가도 처음 한 번이 있었기에 거기까지 간 것이다. 빨리 주문해요 빨리 책. 어떡할 거야 이거. 내 진짜 내 눈물 날라 그래 진짜. 부동산 책이 아니야 이게. 철학책, 자기계발서 책이야 이거는. 우리는 겁쟁이들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다는 거야. 처음 부동산 문턱을 넘는 것도 새로운 약초를 입에 넣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이래요. 왜?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약초 죽었잖아. 근데 이 약초는 괜찮지 않을까? 죽으면 어떡해? 이런 겁쟁이라고요. 두려운 일이라고. 부동산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초벌하는 사실을 들키면 왠지 소장님이 속일 것 같은? 그죠? 하지만 이것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래요. 처음 한 번에 해보지 않기 때문이래요. 경험이 많은 누군가도 처음 한 번은 있었기에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처음은 있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결국 소장님을 많이 만나봐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무엇에도 금방 적응한다.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 거야. 근데 두려움을 이겨내야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하든 전세를 가든 월세를 가든 팔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발끈 묶으라고. 수천 번 묶으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동산 가라고. 소장님 만나라고. 그거밖에 없잖아. 둘째, 우리가 왜 무서운지, 왜 소장님 무서워하는지. 둘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학생 때였다. 조별 과제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모여서 놀기만 하고 발표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서로 미루다 당일에 필자가 발표하게 되었다. 떨렸다. 아무리 발표를 못해도 머리에 든 것이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했을 것이다. 도저히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손이 덜덜 떨리고 식은땀은 줄줄 흘렀다. 몸이 아픈 척 연기를 하고 왜 이러지? 겨우 자리로 돌아왔다. 이후 필자에게 발표는 자신감의 문제를 넘어서 트라우마로 남았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떨린다. 물론 책을 읽고 강의도 듣고 지역조사도 해서 부동산에 가는 사람도 있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부동산 소장님과 소통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뉴스에서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거나 지인이 산 부동산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부동산을 찾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 부동산에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잖아요. 야, 올랐어? 야, 옆 동네 유민 아파트 올랐대. 나 그거 살걸. 야, 가보자. 이러면서 간다는 거지. 준비 없이 부동산에 가면 소장님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도 문제다. 저기요, 집 보러 왔는데요. 호구. 알죠? 그거 수수료 알죠? 예? 수수료 그거 20%야, 20%. 이러고 간다는 거죠. 군대에서 사장님을 만났을 때 경례 목소리가 10배는 커지고 회사에서 사장님을 보았을 때 허리가 저절로 90도로 굽혀지는 것은 왜일까? 그들이 나의 생활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 실력이 부족한 것은 내가 가장 잘 안다. 메타인지죠. 그렇다면 소장님에게 잘 보여야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맞잖아. 내가 실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렇다면 소장님에게 잘 보여야지만 부동산 거래를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긴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공부를 해서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면 소장님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줄어든다. 나의 생활 여탈권은 나에게 있어야 된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의 실력으로 판가름 나야 한다. 그래야 배우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랑 알고 가는 거는 달라요. 공부를 해서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면 소장님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알고 가서 내가 사기를 당하고 안 당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가면요, 그 직면하는 소장이가 직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요.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죠? 셋째, 소장님이 왜 두려운가요? 이상한 소장님을 만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저기 좀 이렇게 보러 왔는데요. 지금 안 되는데 짜증나죠? 화가 나죠? 뭐야? 그죠? 다 그런가? 그죠? 필자도요, 그동안 상식 밖의 소장님을 많이 보았대요. 이제 필자가, 저자가 들어갔습니다. 소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몇 군데 더 둘러보고 결정하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안 살 거지? 그냥 정보만 얻어온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하늘에 다 알아. 나는 이미 통달한 사람이야. 돈도 얼마 없어 보이네. 이런 경험을 받으셨대요. 관시법을 쓰는 소장님이다. 직전까지 대화가 잘 돼서 방심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카운터 펀치를 맞았다.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말을 굳이 왜 밖으로 꺼내는 것인지 화가 나기도 했다. 부동산 중개는 서비스업이다. 손님과 언제 어떤 인연으로 닿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소장님은 당장 눈앞에 이익만 쫓는다. 안 살 것 같으면 문전박대한다. 무시한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 투자자인데요, 매물 좀 보러 왔거든요. 그냥 가세요. 저는 외주 투자자 법인하고는 거래 안 해요. 이런 경우도 있으셨대요. 돈 싫어하는 소장님, 사실 보수적인 소장님이다. 극소수지만 실제한다. 외지 투자자가 별로 들어오지 않고 지역 내 실거주자끼리 소유권만 바뀌는 곳이 있다. 어느 날 외지 투자자의 혹은 법인 투자자로 인해 전세 사고가 났다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소문이 순식간에 퍼진다. 같은 지역의 소장님들은 경쟁 상대이기도 하지만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이기도 한다. 우리가 소장님을 어려워하는 것처럼 소장님도 그렇다. 막연하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다. 애초에 신념이 강한 소장님도 있다. 다주택자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어쨌든 이런 소장님을 한두 번 경험한 불인이는 맥이 풀린다. 안 그래도 불인이에게 부동산은 무서운 곳 아닌가. 트라우마가 생기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상한 소장님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밑줄 쳐야죠. 밑줄 쳐야 됩니다. 이상한 소장님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래요. 왜? 회사 주변을 둘러보자. 모두 좋은 사람들만 있는가?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은 있다. 별건 아닌 일에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 어떻게든 자기 것만 챙기려는 동기, 일할 의지는 전혀 없는 후배 등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나 웬만큼 이상하지 않는 이상 일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네 속으로 한마디 할 뿐이지. 우리나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2020년 기준으로 11만 명이라고 한다. 어마어마한 숫자래요. 아파트 상가마다 꽉 들어찬 부동산을 보면 그리 비현실적인 것도 아니긴 하다. 전국이 아닌 우리 동네만 둘러보아도 부동산은 수없이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사고하자. 그렇게 많은 부동산 중에 이상한 소장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더 이상하지 않나? 맞잖아요.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 이렇게 많은 부동산에서 이상한 소장님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정말 형광펜 들고 지금부터 읽어 내려가는 거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세요. 나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부동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말자. 그것은 나와 하등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겠다는 말과 같다. 단지 인정하자.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이상한 사람도 있으며 그 사람이 내게 오늘 만난 소장님일 수도 있다고 말이다. 기가 막히죠. 이게
이게 부동산 책이라는 게 난 믿어지지가 않아. 인생 배움 중요 이렇게 별표를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부동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말자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연상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연상에 대해서 난 연상 싫어 이렇게 갖지 말라는 거지. 내가 연하한테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연하는 싫어? 이렇게 갖지 말라는 거야. 세상에 연상 연하가 얼마나 많아요. 동갑도 그렇고. 그죠? 나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부동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분명히 그래 뭐 다른 나라들 보면은 여행 가는 분들 보면은 막 인종차별도 심하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봐봐. 그 속에서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속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속에서 안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부동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말자.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 그것은 나와 하등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되게 별로야. 포기할 거야. 네가 하고자 해서 마음 먹고 겨우겨우 문을 열고 나왔는데 나한테 살짝 그렇게 안 좋게 이상한 사람이 걸렸다고 해서 다시 문 닫고 들어갈 거야?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단지 인정하자 이거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이 내가 오늘 만난 그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그 소장님일 수도 있다고요. 인정하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리지 말라고요. 오히려요, 세상에는 이상하지 않는 소장님이 더 많대요. 도움이 되는 소장님이 대부분이며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소장님도 있대요. 손님이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는 소장님도 있다고 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진짜 인생을 배우는 책이라니까요. 필자는요, 2019년에 투자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대책 없이 부동산을 샀대요. 그런데 잔금이 부족해서 3월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했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규제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대요. 파는 게 정말 안 됐대요. 그때 한 부동산 소장님이 앞장서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겨우 상황이 잘 해결됐대요. 소장님, 이렇게 어려운 때에 매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죠. 여기는 소장님들끼리 급한 매물 있으면 그것부터 빼려고 다들 도와줘요. 이런 소장님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운이 좋았다. 알고 보니 그때 도와준 소장님이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연합회 회장이었다. 게다가 투자클럽을 운영했을 정도로 부동산 투자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다. 급한 사정을 듣고 지역 소장님들과 함께 공동중개로 필자의 물건을 가장 먼저 빼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과 투자에 관한 조언까지 얻을 수 있었다. 초보 때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불인이가 처음에 해야 할 일은 그저 친절하고 전문가다운 소장님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동산에 많이 들어가고 소장님을 많이 만나라고요. 네 신발끈 이제 왜 잘 매? 1000번 묶었으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책은, 위너들은. 그죠? 나에게 꼭 필요한 매물을 단독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돈밖에 모르는 소장님과 만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그 정도로 이상한 소장님이 단독으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낮다라고 말을 해요. 기가 막히죠. 부동산 책에서 인생을 배운다니까. 소름이에요. 전혀 다른 책에서 인생을 배운다고 하잖아요. 내가 부동산 책을 읽을 줄 알았겠냐고. 부동산 책 중 하고 많은 책 중에 이 책을 읽을 줄 알았겠냐고요. 이 책에서 내가 인생을 배울 줄 누가 알았겠냐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고. 이 저자도 부동산에 많이 가고 많은 것들을 막 겪으셨을 텐데 항상 예의 바르게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하셨으니까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나타난 거죠. 어떻게 할 거냐고. 그죠? 엄청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나를 도와줘요. 그건 뭐야? 그 전자가 중요하다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면 누군가 도와줘요. 나타나. 정말 있어 옆에. 와요. 온다니까. 안 믿기죠? 해보세요.